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라는 생각들을 찾아가는 중인데, 자, 냄비가 있어. 냄비가 있고 그 안에 물을 담았지. 냄비에 어떤 가하지 않는 한 냄비에 있는 물은 자연적으로 증발하지. 끊임없이 증발하고, 근데 굉장히 천천히 느긋하게 증발이 되겠지. 그 내부에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물이라는 그 재료는 끊임없이 날아갈 테니까 들어올 수도 있겠지.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다시. 그러니까 무조건 날아간다라고만 볼 수 없지. 어떤 조건이 맞은 상태에서는 물이라는 건 내부에 활발한 활동이 있다면, 활발한 활동이 없다면 썩어버리니까. 활발한 활동이 있다 손 치더라도 물을 갈아주지 않거나, 이건 절대 명제인 것 같아. 크게 한번 휘저어주지 않는 한 그 물은 어떤 흐름이나 힘이 없이 썩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널뛰는 가격을 보면 한 번씩 휘저어주는 것, 이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이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휘젓는 행위에 대한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휘젓는 때를 알면, 휘저지는 때를 알면 피할 수 있다. 피하거나 릴렉스 하거나. 근데 이미 그 물에 담겨져 있는데 휘젓는 이 액션에 따라서 믿는 자에겐, 그치, 그 기회는 줘야 된다 라는 측면으로 본다. 자, 그렇다면 냄비에 물이 있고 그 물은 끊임없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교류를 한다. 여기에 외부에 온도가 낮아지거나 온도가 높아질 때, 자, 여기서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건, 온도가 낮아진다, 물을 얼리는 쪽으로 간다, 침체하게 한다, 먹지 않는다, 낮아지게 한다. 구분을 좀 해야 된다. 물을 낮아지게 하는 것과 온도를, 결과적으로는 가격은 낮아졌지만 시장을 좋게, 가령 공급이 늘어났을 때 가격이 낮아지는 건 좋은 현상. 하지만 공급이 늘어났는데 가격이 올라갔다, 이건 어떤 현상? 공급이 늘어날수록, 물을 더 부을수록, 어떤 물을 붓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 어떤 물을 더 추가할수록 그 물은 점점 냄비의 경계를 넘치는 경계까지 오를 거다. 냄비의 경계를 넘어서면 물은 넘쳐 흘러. 그 물이 만약에 뒤섞이지 않았다면 갓 들어간 첨가한 물부터 흘러 넘치겠지. 흘러 넘쳐 그 시장이 냄비에 넘치고 넘치지 않는 그 경계면까지 꽉 차 있겠지. 자,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될 건 뭘까? 뭐 다 알아야 되겠지. 가장 중요한 건 냄비의 크기, 물의 양, 냄비와 물이 냄비를 넘기까지의 어떤 그 남겨진 한계,
물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간다면 언젠가 넘치겠지. 내가 알아야 될 건 물을 뺀다면, 그러면 물에 따라 냄비에 그어지는 그 경계면이 가격이 되겠네. 물이 출렁거림이 잔잔하게 움직일 때와 얼리거나 뜨겁게 할 때 물이 출렁거림과 물 자체가 날아가는 것, 물이 얼어버리는 것, 이런 요인, 팔팔 끓게 하는 것, 그리고 꽝꽝 얼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다. 그리고 물을 추가하거나 뺄 때 그 게이지가 낮아지거나 출렁거림이 다를 거다. 폭과 닿는 면의 출렁거림, 닿는 면 이 자체가 낮아지거나. 자, 그럼 물을 다시 넣어 보낸다, 차고 찬다. 자, 그렇다면 이 물은, 이 냄비에 담긴 물은 뭘까? 구분을 해야 되겠지. 이 냄비라는 하나의 틀, 같이 움직일 만한, 공생할 만한, 냄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기와 냄비 자체가 정해진다라는 거지. 이렇게 보자고. 만약에 한우야, 한우. 냄비 하나에 한우만 담겨 있나? 사람들이 찾는 건 단백질. 과거에는 못 살 때, 가령 소득이 되지 않을 땐 고기를 먹지 못하니 계란이라도 먹자. 네모난 도시락에 계란 하나 널찍하게 펼쳐서 계란과 밥만 먹을 때도 있었지. 자, 그 시기는 지났나? 단백질을 원한다면 단백질을 원한다. 원론적으로는 단백질이지. 단백질을 섭취한다. 프로틴 바. 앞으로 뭐 실험실에서 키운 배양류 혹은 콩, 냄비는 단백질로 본다면 정말 범위가 너무 크지. 그렇지만 기본은 단백질을 섭취하기엔 행동이 일어날 것이고 전체의 크기는 냄비일 거다. 냄비에 냄비를 띄웠다. 만약에 잘 섞이지 않는 냄비를,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배가 너무 작나?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음식, 먹는 걸로 본다면 아니지. 먹는 거, 쓰는 거, 짓는 거, 취미, 노는 거, 이런저런 거 다 합친다면 바다와 같겠네. 그 중에 먹는 거, 또 그 중에 단백질. 자, 그럼 큰 배라고 생각하자고. 큰 배를 하나의 냄비라고. 그럼 그 중에는 콩이 있을 거고, 그 중엔 프로틴 바, 또 새로운 배가 출항하려고 하겠지. 배양육. 아무튼 바다에 배는 떠 있고, 그 바다에 떠 있는 배는 냄비와 같다. 자, 프로틴, 고기,
고기를 하나의 냄비라고 본다면 왜 고기를 먹을까? 자, 단백질을 얘기할 때 계란을 좀 더 점프한 면으로 보듯이 지금 고기와 계란을 비교하지는 않잖아.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 그만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러니 계란을 뺀다 이거야. 그 물이라는 것도 물이라기보다 냄비? 물? 그러면 냄비는 크기, 물, 고기. 뭐가 고기고 뭐가 냄비야? 그러니까 고기가 물이야? 냄비는 그럼 뭐지? 냄비를 이루는 건 플레이어? 그렇게 보면 되나? 냄비를 이루는 건 그 재료들, 뭐 온갖 사료 뭐 이런 것들, 물을 완성된 고기라고 본다면 그 외에 전후방까지 다 합친 모든 건 냄비라고 봐? 좋아, 꽉 짜여져 있지. 그럼 고기를 한우나 돼지로만 보나? 자, 여기서 또 나눠야 되겠네. 오늘은 뭘 먹을까? 자, 단백질 섭취를 한다고 보자고. 계란을 먹을 수도 있겠고, 한우를 먹을 수 있겠고, 닭고기를 먹을 수 있어. 자기의 형편과 먹고 싶은 취향, 브랜드 등 어떤 축하할 자리나 이벤트, 어떤 이유를 찾든 간에 당긴다는 거지. 추종. 자, 고기와 야채로 구분된다면 고기를 먹고 싶어 해. 아니면 고기를 더 많이 섞거나 야채가 더 많길 바래. 먹는 거로 볼 때. 자, 그러면 고기를 더 많이 섞는 시장이야? 아니면 야채를 더 받는 시장이야? 혹은 반반을 섞는 시장이야? 이 시장에 따라 고기의 속도가 달라지겠네. 선호하는 속도. 그럼 단백질 섭취에 앞서 먹는 거, 횟수, 빈도, 선호도, 이걸 또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 계위를 달리한다. 계위. 속성이 다른 건 떼어낸다. 자, 뭘 먹을 거니? 먹는다라는 거기에서 시작을 한다 이거지. 야채와 고기를 섞는다고 볼 때 어떤 걸 더 먹고 싶니? 이 나이대에 따라 다 다를 거라고. 나는 야채를 더 많이, 고기를 조금 얹어도 좋겠어. 밥은 글쎄, 뭐 이런 구성, 나이에 맞게, 생활 수준에 맞게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비율만 알더라도 그 성향, 발전하는 방향, 나가는 정도를 알 수 있겠지. 그렇다면 그 나이대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그 계층을 구분하고 고기에 섞인 비율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채와 고기를 섞는 비율을 물었고, 고기를 먹는다고 할 때는 단백질 섭취원으로서 우리는 프로틴 바나 콩을 생각하지 않아. 그건 약간 다른 접근. 프로틴 바는 간식이나
어떤 등산처럼 심심풀이로 먹게 되는 동기가 다르다. 고기를 구워먹을 수 없으니. 자, 그렇다면 콩은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야채를 지향하는 사람들, 그 시장을 별도로 봐야 되겠지. 얼마나 커지는지에 따라서 유입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야채 지향이냐 고기 지향이냐에 따라 다르겠네. 그럼 결국 그 지향하는 바를 나누고 그 경계면, 야채와 고기를 섞는 경계면에서 극단치가 있겠지. 야채만 쫓거나 고기만 쫓거나, 둘 모두를 비율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걸 나이로 본다면 방향성을 알 수 있겠다. 그 나이대 고기의 선호도, 야채와 비율을 섞고 그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커가고 소비를 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 보자고. 20대 혹은 10대 30대 그 나이의 학년과 생활 수준, 위치,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쭉 놨을 때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주어지는 부모들이 바라는 것들이 또다시 연결이 돼서 결과로 나타나겠지. 자, 비율을, 야채와 고기를 반반 섞는 걸 예를 들자. 10대야, 20대라고 할까? 20대라고 하자고. 20대 고기 야채를 반반 섞어. 그 중에 일부는 야채 지향,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는 고기 지향. 고기만 먹는다, 야채만 먹는다, 이런 얘기고. 고기 야채를 섞는 걸 50대 50으로 먹는 20대가 있어. 주류야. 자, 그들에게 묻는 거지. 어떤 고기 먹을래? 고기 대신 콩을 먹을래? 프로틴 바를 먹을래? 용도가 다르다. 용도가 다르다는 변수를 배제하기 위한 그냥 관문처럼 질문을 던지는 거지. 자, 이걸 통과했어. 그 다음은, 자, 고기를 어떤 고기를 먹을래? 라는 접근. 한우, 돼지, 닭, 오리. 뭐 유부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고기 좀 더 대중적으로. 자, 그랬을 때 고기마다 접근하는 방식,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하나를 먹으면 다른 걸 먹지 못한다, 혹은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를 먹으면 다른 걸 먹기가 힘들어지지. 어떤 양이 많아지면 한순간에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데 소고기를 준다면 더 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먹는 순간, 그러니까 테이블 세팅을 할 때 준비는 여러 고기들을 준비할 수 있고, 한 가지의 고기를 먹을 수도 있겠지. 자, 여기서 다시 고기 주어졌어. 넌 뭐 먹을 때 뭐 먹을 거니? 라고 하는 물음이 아니라, 넌 뭘 먹을 수 있니? 이 질문이 갈리겠네. 나이대에서 선택하게 되는 야채와 고기의 비율처럼, 그 나이에 고기가 주어졌겠지만 어떤 고기냐에 따라서 다시 생활 수준, 뭐 어떤 한 번의 기회, 1년으로 볼까, 한 달로 볼까, 그 기간을 나눴을 때 빈도, 찾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그 고기를 찾게 되는 이유를 파악해야 돼. 그걸 먹게 하려는 그런 이유까지도 포함해서. 그게 수요를 일으키니까. 그 수요는 금리가 올랐네, 대출이자가 부담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도가 줄을 뿐 고기를 먹게 된다는 거지. 절대 수요량이 있다,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시장을 튼튼히 하면 된다. 그 나이대나 계층, 그 고기의 수요처를 튼튼히 하면 된다. 가격의 무너짐은 유통의 행복일까? 바랄까? 아니야. 안정을 바래. 농가와 마찬가지로 유통 또한 안정적인 가격대를 바라지. 흔들거리면 높게 주고 산 걸 높게 팔고 낮게 주고 산 걸 낮게 판다면 좋겠지만 그 시장의 접근은 달라. 헐, 비가 와. 일단 뛰어야 되겠지? 이제 저만치 보여. 여러 다리들을 건넜고 밑으로 통과했지. 잠깐 6시 날씨를 알려줘야 돼. 내게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맑은지 확인하거나 알람을 받거나. 좋아. 자, 그럼 아까 어디까지 했지? 아무튼 구분해야 돼. 콩과 프로틴 바와 고기와 야채에서 싹 다 구분하고, 야채와 고기에서 시작된 비율 문제, 나이대. 그 나이에 고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고기를 밥상을 차려지는 그 나이, 가족 형편, 가족 단위로 봐도 좋겠다. 누구와 구성했든 그거를 먹는 사람들의 나이대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먹게 되는, 먹는 또다시 시점이 달라. 수능이 다가오거나 방학되거나,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지갑이 지출을 하기가 좀 꺼려지면 외식을 줄이고 사다 먹겠지. 고기 또한 마찬가지. 근데 수입이 없네. 코로나19처럼 돈을 줬다면 그 돈으로 먹을 수 있겠는데, 한정된 급여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먹어야 된다는 건 아무튼 그런 상황이야. 자, 지출을 줄이거나 늘린다. 그 이유, 원인 좋아. 그 나이대.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움직이지 않는 수요량이 있다. 나이대나 계층, 생활 수준, 소득, 이걸 어떤 식으로 구분하든 간에 절대 수요량에 차지하는 그룹이 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지. 빈도를 줄였을 뿐 고기를 안 먹어? 중산층이? 아니야, 먹어. 먹는 품목, 고기가 점점 가격이 낮아지는 쪽으로 가겠지. 빈도가 줄고 고기의 품목이 달라지고 움직인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아니다. 줄이고 줄여 고기를 먹는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럴 것이고, 아이들이 없는 곳에선 좀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 자, 한 바퀴만 더 돌고 가야 되겠어. 너무 일찍 왔고, 이게 끊기길 바라지 않으니까. 오, 좋아. 자, 여러 변수들이 참으로 많아. 잘 선별해내야 된다. 그래서 생선의 뼈다귀처럼 잘 발라내야 된다. 어떤 살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뼈를 발라냈느냐에 따라서 멸치가 될 것이고,
상어가 될 것이지, 혹은 고래가 되겠지. 그 뼈대를 어떤 식으로 발라낼 거냐, 어디까지, 뭘.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고래로 접근한 것 같고, 시작을 멸치로 할지 고래로 할지, 뼈대를 할 건지 살을 붙일지는 좀 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자, 가족 단위의 수요가 어떤 이유에서건 고기를 줄인다, 낮아지고, 가격이 낮아지고, 빈도가 준다. 절대량, 여기에 절대량 질문, 하루에 몇 끼 먹니? 한 끼, 두 끼, 세 끼,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겠지. 먹는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전체적인 수요량이 줄어. 자, 그럼 안 먹느냐라는 것도 따져봐야지. 밥을 안 먹는 거지, 식탁에 앉아 밥을 안 먹는 거지, 햄버거나 다른 걸 먹는다면 그건, 그러니까 수요처가 바뀐 거지. 고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가공돼서 먹는 거지, 안 먹는 게 아니다. 그것도 구분해야 되겠지. 어디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 자, 이제 좀 올라와 보자고. 냄비에서 시작했잖아. 냄비에 물을 뭘로 볼 거냐? 그러면 물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냄비, 혹은 냄비를 어떻게 볼 거냐, 가족 단위의 어떤 수요처로 볼 거냐, 생산하는 그 자체로 볼 거냐. 여기서 보는 냄비는 결국 수요처지. 버리든 넘쳐 흐르든 썩어 버리든 어쨌든 냄비는 수요가 되는 거야. 고기, 물이라는 속성은 고기가 될 것이고, 물의 양은 공급이 되겠지. 수요와 공급이 맞닿아서 물이 잔잔하다면, 외부의 어떤 요구나 그런 게 없이 공급이 많아진다면 넘쳐 흐르거나, 어떤 외부의 자극, 내부의 활발한 어떤 움직임. 그렇지만 내부의 활발한 어떤 움직임은 물을 넘칠 만큼 경계면에 있다면 그러겠지만, 경계면이 아닌 곳에 있다면 넘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외부의 충격이 강할 땐, 그리고 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강할 땐 끓는 거야, 얼리는 거야? 끓는 것과 얼리는 것을 달리 봐야 되는지, 혹은 외부 충격을, 온도의 변화를 하나로 봐도 되는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보글보글 끓게 하는 것, 증발시키는 것,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어야 된다는 거지. 얼리는 건 달라. 충격이 달라. 얼리는 건 먹는 자체를 멈추게 하지. 그러니까 물을 고기로 본다면 한우, 돼지, 오리, 닭, 말, 염소 이런 것까지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일단 배제. 그렇다면 수입되는 것도, 수입 고기도 하나의 품목, 수입 돼지고기, 수입 쇠고기, 이것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 소의 대체는 수입 쇠고기가 아니다. 돼지고기의 대체가 수입 쇠고기에 가깝다. 자, 가격대나 소비자가 움직이는 그 대체 요소를 찾아야 되겠지. 물을 고기로 받고 물의 양을 고기의 양, 그러면 다 버무려 물이 섞여 있어. 그 중에 한우가 움직이는 건 2년 단위. 하지만 단위는 2년이지만 그 뭐라 그럴까, 물의 양을 구성하는 그 잔잔한 정도에서 유지되는 건 그 사이클이 2년이지, 2년, 3년이지. 공급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시점. 자, 그러면 그 시점에
절대적인 수요량, 그러니까 소비가 됐다라는 건, 만약에 냄비가 수요고 수요처, 물이 양이 공급량이라고 본다면, 물이 수요처에 닿는 그 물결이 닿는 것이 가격이야. 잔잔한 정도. 지금은 얼리고 있지. 소비를 줄이고 있어. 얼리고 있다고. 근데 공급은 늘어나. 물의 양은 늘어나고 있어. 넘치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설마 망하겠어 할 수도 있겠지만, 공급량이 어디까지 늘어나면 넘어간다, 물이 넘쳐 흐른다, 그냥 버리게 된다, 나자빠진다는 아니야. 넘쳐 흐르는 그 원성이 자자하겠지.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우 먹을래 돼지 먹을래 라는 의미가 크나? 의미는 있을 것 같아. 어느 하나를 먹게 되면 다른 걸 먹지 못한다. 섞어 먹을 수 있겠지만 다른 걸 먹기가, 그렇다면 고기에는 대체된다. 뭐든 먹는 거니까. 야채와 고기, 이걸 영양소로 본다면 밥,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으로 본다. 근데 사람들은 지방을 선호하지 않으니 제외를 시킨다면 결국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류가 있다는 거지, 크게 보면. 근데 탄수화물은 정말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지간한 먹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지. 자, 그렇다면 단백질은, 야채에서 비롯된 비타민과 무기질류는 다시 정면이야. 다음에 이어갑시다. See you.